이곳은 화성입니다. 이곳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공허한 사막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어떤 존재들이 현재 이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바로 화성 탐사 로버들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화성까지 쏘아 올린 로버들이 바로 이곳 화성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의 주인공은 큐리오시티 로버입니다. 큐리오시티 로버는 화성에 착륙한 지 11년이 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큐리오시티 로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큐리오시티 로버는 2011년 11월 26일에 지구에서 발사되어 약 8개월 후 2012년 8월 6일에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큐리오시티가 착륙한 곳은 직경이 154km나 되는 게일 크레이터 내부였는데 이 크레이터 전체가 큐리오시티 로버의 활동 무대입니다. 이 파노라마 촬영 사진은 게일 크레이터의 북쪽 가장자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이전의 화성 탐사선들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데요. 이 로버의 길이는 2.9m, 너비는 2.7m, 높이는 2.2m나 되고 무게가 899kg에 달합니다. 거의 자동차만한 크기입니다. 거대한 만큼 각종 탐사 장비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최첨단 탐사 로버로 제작되었는데 이렇게 로버에 첨단 장비를 많이 탑재한 것은 미래 화성 유인 탐사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 직접 화성에 탐사를 하러 가는 것은 수많은 위험 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화성의 환경에 대해 아주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미리 탐사 로버를 보낸 것이죠. 큐리오시티는 화성에 착륙하는 과정도 이전의 탐사선들과 달랐습니다. 이전에 착륙한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로버는 낙하산에 매달린 채로 하강하다 에어백에 포장된 채로 던져지는 방법을 썼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큐리오시티 로버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썼다가는 부서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낙하산에 매달려 하강하다 지면에 가까워지면 낙하산을 분리하면서 역추진 로켓을 분사해서 감속하고 이후에 크레인을 이용해서 큐리오시티 로버를 지면에 내리는 스카이 크레인 방식이었죠. 여기에다 착륙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 착륙 과정에서 큐리오시티 로버에 달린 충격 흡수 장치를 통해 로버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켰습니다. 이전의 화성 착륙 탐사선들은 착륙 과정에서 완전히 수동적으로 착륙선에게 자신의 몸을 맡겼었는데요. 큐리오시티는 표면의 충격을 완화하는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서 화성 표면으로 하강할 때 스스로 충격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착륙 과정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완벽하게 성공적인 착륙을 한 큐리오시티는 2012년 8월 6일부터 지금까지 11년 넘게 탐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나사에서는 큐리오시티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인지 큐리오시티 로버 1주년 때 살아남아줘서 고맙다고 생일 축하 연주까지 해줬는데 지금은 큐리오시티가 생일이 되어도 연주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화성 땅을 밟고 있는 큐리오시티 로버가 본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생생하게 구경해보겠습니다. 큐리오시티가 낙하산을 타고 화성 표면으로 하강하는 장면입니다. 화성 정찰 궤도선이 촬영한 것입니다. 착륙 시에 열보호막이 분리되고 3초 후에 촬영된 장면입니다. 착륙 직후 촬영된 것입니다. 멀리 보이는 샤프산은 약 5,500m 높이로 백두산보다 2배나 더 높습니다. 샤프산은 큐리오시티가 활동하는 게일 크레이터의 중앙에 있습니다. 착륙 2일 후 2012년 8월 8일 샤프산의 하단부를 촬영한 것입니다. 같은 날에 샤프산을 바라보며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큐리오시티 로버는 샤프산까지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착륙 3일 후 2012년 8월 9일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자갈들이 깔려있는 땅 너머에 멀리 게일 크레이터의 가장자리가 보입니다. 큐리오시티 로버가 착륙 시에 사용한 역추진 로켓으로 인해 생긴 자국이 보입니다. 2012년 8월 23일에 촬영된 것입니다. 샤프산의 하단부입니다. 뾰족하게 생긴 언덕의 크기는 폭이 300m, 높이가 100m 정도 됩니다. 네모 표시된 부분에 있는 어두운 암석은 큐리오시티 로버와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2012년 9월 20일 샤프산을 촬영한 것입니다. 색상 조정을 한 것이라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데 실제 화성 하늘의 색상은 스카치 캔디 색상에 가깝습니다. 탐사 중에 촬영한 큐리오시티 로버의 전체 모습입니다. 화성에서는 이런 사진들을 찍어줄 사람이 없을 텐데 대체 이런 사진들은 누가 찍어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큐리오시티 로버 자신이 촬영한 셀카 사진입니다. 2020년에 화성에 간 퍼서비어런스 로버도 이런 셀카 사진들을 자주 촬영했는데 로버가 자신의 팔에 달린 카메라로 1시간 가까이 여러 장의 사진들을 여러 각도로 촬영하고 그 사진들을 모두 이어붙여서 완성된 사진입니다. 로버의 활동 모습을 화성 배경과 함께 볼 수 있어서 더 생생하게 느껴지죠. 2012년 10월 7일 탐사 중 처음으로 스쿱을 이용해서 화성 지표면의 모래와 먼지를 뜬 장면입니다. 스쿱의 크기는 4.5cm, 7cm입니다. 2012년 11월에 약 한 달에 걸쳐서 촬영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2013년 1월 15일) 큐리오시티 로버가 먼지 제거 도구를 사용해서 암석 표면의 먼지를 제거한 장면입니다. 2013년 1월 24일 큐리오시티 로버가 야간 작업을 하는 중에 촬영한 것입니다. 2013년 1월 27일에 촬영된 화성의 일몰 장면입니다. 주변의 하늘은 실제 색상이고 태양빛은 과다 노출되어 실제보다 밝게 표시되었는데요. 일몰 때 실제로는 태양 주변으로 푸른 색상의 노을이 보입니다. 2013년 2월 1일 탐사 중 처음으로 드릴을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2014년 2월 9일 큐리오시티가 자신이 지나온 모래 언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5일 해가 지는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푸른 노을의 모습입니다. 2015년 9월 9일 샤프산의 높은 곳을 보고 촬영한 것입니다. 색상 보정이 되어서 하늘이 파랗게 보입니다. 지형이 다양해 보이는데요. 둥근 모양, 평야지대, 기복이 심한 지형 등이 보입니다. 2018년 1월 샤프산을 바라보고 촬영한 것입니다. 흰색 표시한 부분은 점토가 함유된 암석입니다. 과거에 물이 있었던 정보에 대해 연구를 하기 위해 큐리오시티는 이곳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2018년 5월 20일 암석을 연구하기 위해 드릴로 1.6cm 직경의 구멍을 뚫은 후 촬영한 것입니다. 2018년 6월 7일과 6월 10일에 촬영된 것입니다. 먼지 폭풍으로 인해 3일에 걸쳐서 먼지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화성 먼지 폭풍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어서 2004년부터 화성에 미리 도착해서 활동하고 있었던 오퍼튜니티 로버의 태양 전지판을 다 뒤덮는 바람에 로버가 방전되면서 탐사를 마감하게 될 정도였는데요. 큐리오시티 로버는 방사성 동위원소 열 발전기를 동력원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먼지 폭풍에도 끄떡없이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으로 셀카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2019년 6월에 촬영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색상이 보정되어 하늘이 푸르게 보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전체적으로 색상 보정해서 하늘이 푸르게 보이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 화성의 이 지형을 지구상에서 보면 어떤 색으로 보일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2021년 3월 19일 일몰 직후에 촬영된 화성의 구름입니다.
색상을 보정해서 화성의 구름이 더 잘 보이도록 한 사진입니다. 같은 날 촬영된 것입니다. 화성의 구름은 지구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형성됩니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죠. 2021년 3월 28일 해가 진 직후에 촬영된 화성의 하늘입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3일 후에도 하늘을 촬영했는데 여전히 구름이 잘 보입니다. 화성에서 보는 구름이라 더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2022년 10월까지 큐리오시티가 드릴로 암석을 뚫은 36개의 구멍들입니다. 큐리오시티는 이렇게 암석의 구멍을 뚫어서 잘게 부서진 암석 샘플들을 수집했습니다. 2023년 1월 28일 우주공간에서 날아온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운석을 발견했습니다. 크기는 30cm 정도 됩니다. 큐리오시티가 화성에서 본 여러 운석 중에 하나입니다. 2023년 7월 25일에 촬영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색상 보정이 되어서 하늘이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큐리오시티 로버는 지금도 화성을 누비며 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큐리오시티의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나사에서 화성에 보낸 가장 마지막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 로버의 이야기입니다.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2020년 7월 30일에 발사되어 약 7개월 후 2021년 2월 18일에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착륙할 당시에 녹화된 모습을 봅니다.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마이크도 장착되어 있어서 화성 탐사 중 발생하는 소리도 녹음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인제뉴어티 헬리콥터와 함께 화성에 도착했는데요. 인제뉴어티 헬리콥터는 퍼서비어런스 로버 아래 부분에 보호덮개 안에 담긴 채로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인제뉴어티 헬리콥터가 함께 화성에 간 이유는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도달하기 힘든 절벽이나 험한 지형을 비행하며 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성 지표면 위를 낮은 고도로 날아다니면서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탐사할 대상을 탐색하고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헬리콥터가 프로펠러를 돌려서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지구처럼 대기가 충분히 존재해야 합니다. 화성은 대기압이 지구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너무 희박해서 일반적인 회전 로터로는 충분한 양력이 생기지 않아 날아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인제뉴어티 헬리콥터는 무게가 1.8kg으로 최대한 가볍게 만들고 로터 회전수를 초당 40회가 되도록 높여서 화성에서도 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제뉴티의 몸체는 겨우 14cm인데 날개 길이는 1.1m나 되게 하면서 회전수를 최대한 높였기 때문에 화성에서도 비행이 가능한 스펙인 것입니다. 인제뉴티의 도움과 함께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탐사를 했는데요. 퍼서비어런스만의 특별한 미션으로 화성의 암석을 채취해서 2031년도에 지구로 가져오는 화성 샘플 리턴이라는 대단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퍼서비어런스 로버에도 각종 분석 장비가 탑재되어 있지만 직접 암석을 채취해서 지구로 가져와서 훨씬 정교한 분석을 하기 위한 미션입니다. 나사와 ESA가 이 미션을 위해 협력 설계한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퍼서비어런스 로버, 착륙선, 그리고 우주선이 마치 릴레이 경주처럼 바톤 터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죠. 처음 단계에서는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의 암석과 표면 물질을 밀봉된 튜브에 저장합니다. 혹시나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몇 개의 샘플 튜브들은 화성 표면에도 배치해 놓습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벌써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샘플 튜브들이 배치된 지역 근처에 다른 착륙선이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면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샘플 튜브들을 착륙선까지 가지고 가서 전달해 줍니다. 샘플 튜브들이 작은 로켓 위에 배치되고 이 로켓이 발사되어 화성의 궤도를 돌며 대기하고 있던 우주선이 샘플들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샘플들을 지구로 발사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가져오게 될 물질은 화성의 암석과 토양뿐만 아니라 화성의 공기까지도 포장해서 오게 됩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화성 탐사를 하고 있는 퍼서비어런스 로버와 인제뉴티 헬리콥터가 본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생생하게 함께 보겠습니다. 화성에 착륙한 지 3일 후 2021년 2월 21일에 촬영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착륙한 제지로 크레이터의 가장자리가 보입니다. 2021년 3월 5일에 촬영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2021년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퍼서비어런스 로버의 뱃속에서 인제뉴티 헬리콥터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보호덮개를 해제하고 인제뉴티 헬리콥터가 나와서 다리 4개를 펼친 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2021년 4월 4일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인제뉴티 헬리콥터를 보고 촬영한 것입니다. 인제뉴티 태양 전지판의 왼쪽 부분에 모래가 덮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2021년 4월 7일 퍼서비어런스 로버와 인제뉴티 헬리콥터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진은 누가 가서 찍어준 것일까? 혹시 조작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퍼서비어런스 로봇 팔에 달린 왓슨 카메라로 1시간 가까이 여러 장의 사진들을 여러 각도로 촬영한 후에 그 사진들을 모두 이어붙인 셀카 사진입니다. 2021년 8월 5일 인제뉴티 헬리콥터가 11번째 비행 중 촬영한 것입니다. 멀리 보면 퍼서비어런스 로버의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2021년 9월 10일에 촬영된 셀카입니다.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암석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뚫은 2개의 구멍 흔적이 보입니다. 2021년 9월 24일에 화성 공중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물결무늬처럼 보이는 지형에 서 있고 착륙 시에 사용했던 낙하산과 부속이 로버에서 2km 떨어진 능선에 놓여 있습니다. 2022년 3월 17일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2022년 4월 19일에 인제뉴티 헬리콥터가 26번째 비행 중에 8m 상공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착륙 시에 감속하기 위해 사용했던 낙하산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함께 부착되어 있던 원뿔 모양의 등받이가
부서진 채로 놓여져 있습니다. 낙하산과 등받이는 고도 2100m에서 벌어져서 지면에 시속 160km의 속도로 충돌했습니다. 2022년 4월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촬영한 화성의 일식 장면입니다. 포보스 위성이 태양을 가리는 모습입니다. 2023년 3월 18일 해 뜨기 직전에 촬영된 화성의 구름입니다. (2023년 3월 30일)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암석 샘플을 수집하는 모습입니다. 암석 샘플을 추출한 후에는 이렇게 구멍이 남게 되죠. 2023년 7월 28일에 촬영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2023년 11월에) 촬영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2023년 12월 12일까지 수집한 암석 샘플들의 단면 모습입니다. 각 샘플 튜브의 왼쪽 사진은 수집한 암석 샘플의 단면이고, 오른쪽 사진은 암석 추출 후 생긴 구멍을 근접 촬영한 것입니다. 구멍의 직경은 5cm입니다. 이렇게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현재도 화성의 붉은 사막 위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주행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저곳에 가고 말 거야. 화성을 향한 우주과학자의 꿈이죠. 하지만 이 꿈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떠나려는 이곳 지구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화성의 붉은 땅을 밟는 것은 인류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구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자 우주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구에 대한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행성은 우리의 뿌리이자 우리가 돌아와야 할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주 속에 있을지라도 지구는 영원히 우리의 집이라는 것을.